자, 이번 시간은 등비수락 공식,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등비수락 공식은 공식을 일단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첫 항이 A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일 때, 그 다음에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요거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씁니다. 자, 일단 공식 암기는 무조건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정의가 안 되는 게 분모 0일 때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R이 만약에 1이라면 모든 항은 똑같은 게 돼요. 그러니까 첫 항이 A고 두 번째 항이 여기서 R을 곱한 걸 텐데, 그러니까 R이 1이라면 다음 항도 A고요. 그 다음 항도 A고요. 그 다음 항도 A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이 1일 때는 우리가 따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모든 항이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n개 있으면은 그냥 A가 n개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A가 n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R이 1일 때는. 따로 암기할 필요는 딱히 없고요. 그냥 분모 0일 때의 상황을 우리가 따로 정해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등비수열합 공식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게 쭉 나오는데, 이거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등비수열합 공식을 또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이용을 합니다. 원래는 요거를 이용하는데, 자, 요거 이용하는 거는 잠깐 보여드리고요. 우리는 외우는 걸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태들 있죠? 뒤에 가서 문제 가서 설명하기로 할게요. 보겠습니다. 공식은 되게 심플해요. 아까 외운 것만 제대로 하시면 되겠고, 등비수열의 합 요거 한번 볼게요. 등비수열 설정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3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항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문제 바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항이니까 얘는 A 곱하기 R에 2-1제곱 해서 이제 2 R에 1제곱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러니까 AR인데 이게 2분의 1이고요. 얘는 여섯 번째 항이니까 이제 일반항에다가 n 대신에 6 대입해서 a 곱하기 r의 5제곱 이렇게 나올 테고, 이건 32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는 ar이고요. 여기는 ar의 5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ar 곱하기 r의 4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이 2분의 1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의 4제곱이 32분의 1이 나왔으니까 R의 4제곱이 16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하면 공비는 양수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R의 4제곱이 16이면 R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텐데, 이 중에 플러스 2분의 1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비 R은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비 R이 2분의 1이 나왔으면은 A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다 알았죠? 첫 항 A는 1, 공비 R은 2분의 1이란 거 알았고, 첫 항부터 5항까지 합. 그러니까 항수는 N은 5개 되겠죠. 등비술 합공식 써보시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2분의 1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답입니다. 답은 생략하겠고요. 자, 우리 여기를 보게 됐는데, 요거는 문자로 이제 처리를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문자로 처리를 해보면 이게 등비수열이 이게 첫 번째 항, 요게 두 번째 항, 요게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으로 보이는데, 자, 이 두 번째 항을 해석을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항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된 거죠. 요 세 번째 항 해석이 첫 번째 항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비가 x 플러스 1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a는 1로 보이고요. 첫 항은. 항수는 뭐 n항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항수는 n개로 처리하시면 돼요. 요걸 통해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썼겠죠.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보면은 이게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잘 보시면 r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하시면 되겠죠. x 플러스 1, 여기다 이제 x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고, a 자리에는 1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 약분되고, 자, x분의 x 플러스 1의 전체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 지금 디테일하게 나눠놨거든요. 요거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게 이제 부모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부모가 0일 때는 따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모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분모가 0이 됐다. 즉 x가 0이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x가 0이 된 상황에서는, 자, 잘 보시면은 x가 0이 된 상황에서는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0이면은요, 얘가 0이면은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다 1이에요, 그냥. 그래서 공비 R이 1인 형태죠. 그래서 그거 구별해가지고 생각해달라, 뭐 이런 뜻이에요. 보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뭐한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부분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 요거 굉장히 문제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아주 중요하니까 꼭 별표 쳐놓으시고 몇 번씩 공부를 꼭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항의 풀이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부분합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게 쉽게 풀립니다. 적어볼게요.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라 그랬죠. 적어보면은 첫 항은 A라고 둘게요. 공비는 R이라고 두겠고, 등비수열 공식을 5항까지 합이니까 여기를 한번 적어보시면은 R-1분의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이게 지금 1이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파란색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이라 그랬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려면 이건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항수만 10개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R-1분의 A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3이고요. 자, 인수분해 부분이 보입니다. 어디 보이냐면은 이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R의 5제곱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보시게 되면은 인수분해 합차공식 이용해서 R의 5제곱 플러스 1,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 놓을게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에는 R-1이 있고요. 분자에는 A에다가, 자, 위에 거 인수분해해서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5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5항까지의 부분합 있죠? 요게, 여기 그대로 보여요. 이 부분에 그대로 보이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값이 현재 문제에서는 뭐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3인데, 여기까지 합이 이제 1이라는 걸 아니까 얘가 3이겠죠. 자, 그럼 R의 5제곱 플러스 1이 3이란 걸 알았으니 R의 5제곱은 2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계속 풀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나가 보면 우리는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15항까지 합이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R-1분의 A에 R의 1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자, 이 또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요거 인수분해 공식은 R의 5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한 거고요. 자, 인수분해 해주시게 되면은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의 10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A랑 여기 밑에 R-1을 붙여주면요. 자, 뭐가 나왔냐면 아까 봤던 5항까지 합이 또 나왔죠. 얘가 이제 1이라 그랬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R의 5제곱이 2인 걸 알았으니까, 자, 이 녀석은 4가 되겠고, 이 녀석은 2가 되겠고, 얘는 1이니까. 다 더하면 7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 곱하기 7이 돼서 7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거 인수분해만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문항이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게 되니까 연습 꼭 해보시고요.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이건 뭐 바로 보이죠? 등비수열. 이거는 뭐 해보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아요. 여기를 연습해 놓으세요. 요거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등비수열 합공식의 형태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등비수열 합공식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알파벳 라지 A로 바꿀게요. 그럼 이게 결국엔 라지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개를 해놓게 되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돼요. 즉 여기서 이제 공비의 N제곱 부분이 여기 보이잖아요. R의 N제곱. 요 부분을요 제외를 시켜놓고 되게 되면 A-A가 돼서 마치 0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항상 공비에 n제곱이 있고요. 앞쪽에 있는 개수와 뒤쪽에 있는 개수가 동일하며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등비수열 합공식은 이 형태로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게 공비죠, 그죠? 이게 공비니까, 이거 그냥 공비 자리에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알게 되면, 일반항을 알기가 굉장히 쉬운 게, 자, 이 형태 한번 보세요. SN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 곱하기 5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 없다고 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1, 0 맞죠, 그죠? 그 등비수열 합공식 형태가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죠. 다시 지우고 하자.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공비예요, 그냥. 5가 공비. 그럼 일반항을 짤게요. 5가 공비니까 5에 n-1제곱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S1과 A1이 동일하다 이거는 첫 항은 여기다 이제 1 대입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5-1이니까 4죠? 여기 앞에 4 붙이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 합공식 굉장히 빨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이게 등차수열에서도 이제 봤잖아요.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SN은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묶어냈을 때 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첫 항부터 등차수열, 상수항이 0이 아닌 다른 게 존재하면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었죠. 또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 합공식도 이런 형태에서 얘랑 더해서 0이 되면 그러면은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고요. 0이 안 되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그 이제 0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뭐 별거 없어요. 여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0이 안 될 때는 제가 첫 항은 따로 정의하고 둘째 항부터는 일반적인 규칙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SN이라고 하는 게 자, 5n제곱 마이너스 2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자, 이 가운데 녀석 가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첫 항부터 등비수열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그대로 두시고 옆에다가 다시 적으세요. 일단 이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게 만드는 상수항을 여러분이 알아서 적으세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일단은 등비수열을 찾으시고요. 공비도 오니까 5의 n-1제곱, 첫 항은 여기다 1 대입하니까 4 나오니까 이렇게 찾으시는데 대신 얘는 둘째 항부터 규칙입니다. 그거 나갔다 2일 때. 그리고 첫 항만 따로 정의해 주시면 돼요. 첫 항은 여기다 1 대입, 원래 있던 식에다가 1 대입하셔가지고 3이란 건 따로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정의해 주시면 돼요. 등차 수열이랑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죠? 다 했네요. 원리합계 내용은 일단 수능엔 나오지 않으니까 뭐 그리 중요하지 않고 학교에서 만약 설명하는 문제 내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시험 보는데 별 지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을게요.